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도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없다라든지 부부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닌데 괜히 잠자리 얘기를 꺼내기가 어색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부부의 절반 이상이 성생활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남성은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여성은 폐경 이후 몸의 변화와 통증 때문에 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체력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장벽, 오랜 침묵 속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어려워진 것도 큰 이유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은 깊어지지만 표현 방법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놀라운 경험을 자주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관계를 가진 부부가 표정부터 달라져서 오시곤 하는 겁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달라집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가졌다는 행위 하나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벽이 허물어지고 다시 예전처럼 친밀해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제는 어렵다라고 단정 짓기엔 아직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자리를 회복한 부부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바로 정서적인 유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표현하지 못해 쌓여온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말수가 늘고 표정이 밝아지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떤 부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행위 하나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때 우리 몸에서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성관계나 스킨십을 통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이 커지고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기 마련인데 옥시토신은 그런 감정을 덜어주고 상대방과 심리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관계 후에 분비되는 도파민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즉,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얻은 즐거움이 뇌에 깊게 각인되면서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부부라 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다시 샘솟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수십 년간 별다른 대화 없이 살다가 관계를 회복하면서 눈빛 하나, 손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정서적 피로가 단번에 풀린 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관계를 회복하면 서로에 대한 배려심도 커진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작은 말다툼으로도 쉽게 상처받고 냉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성적 친밀감이 회복된 부부는 사소한 갈등이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온기를 직접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보다는 화해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성생활이 활발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쾌락이나 본능의 차원이 아니라 결혼 생활 전반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서적 유대가 단순히 당장의 기분 좋은 순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번 관계가 회복되면
이후 대화의 톤이 달라지고 서로의 안부를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괜찮아? 혹시 피곤하지 않아?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주고받던 대화였다면 관계 이후에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관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부부 관계 전반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 환자분은 70대 중반 부부였는데 10년 가까이 잠자리를 갖지 않다가 건강검진 이후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후 두 분이 병원에 함께 오실 때 표정이 전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서로 말도 거의 안 하시고 각자 휴대폰만 보시던 분들이었는데 관계를 회복한 후에는 농담을 주고받고 대기실에서도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적 친밀감이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 잠자리를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성생활을 되찾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부부가 다시 우리라는 감각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잠자리를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신체적인 활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단순히 성적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를 사용하는 전신 운동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맺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깊어지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심폐 기능이 자극을 받고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도 골고루 움직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성관계를 30분 정도 지속하면 빠른 걷기를 1시간 한 것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실제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인 셈입니다. 또한 성관계는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발기는 혈류가 음경으로 몰리면서 일어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혈관의 탄력성을 점검하는 일종의 자연 검사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발기가 잘 일어나고 유지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계를 갖는 것은 혈관 건강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골반 혈류가 증가하면서 질내 점막이 촉촉해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 장애가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성생활은 그 자체로 순환기를 자극하는 유익한 활동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성관계는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관계 후에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 활동을 촉진하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 일주일에 한두 번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맞서는 첫 번째 방어선인데 쉽게 말해 성생활이 잦은 부부는 감기에 덜 걸리고 회복도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면의 질도 달라집니다. 관계 후에는 근육이 이완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성은 사정 이후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고 여성은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분비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면 낮 동안의 피로가 풀리고 다음날 아침 활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관계를 가진 날은 꼭 꿀잠을 잔다고 웃으며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성생활이 꾸준한 사람들은 외모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면서 피부톤이 밝아지고 표정이 생기 있게 변합니다. 실제로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이 병원에 내원하면 제가 먼저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신체적 활력이 되살아나면서 겉모습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잠자리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의 친밀감을 되찾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활력을 되살리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됩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 순간 몸은 그 자체로 젊어지고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발기력이 약해지고 성욕이 줄어들며 체력 저하와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건조, 통증, 기분 변화, 수면 장애 같은 문제를 겪게 되죠. 이 때문에 많은 부부가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줄이거나 멈추게 되는데, 사실 잠자리를 다시 회복하면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 성관계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촉진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발기와 성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 유지, 골밀도 보호, 집중력과 활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유지되며 실제로 노화 속도도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생활은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치료제인 셈이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계 중에는 에스트로겐이 일정 부분 보완되면서 질점막이 촉촉해지고 골반 혈류가 증가해 통증이 줄어듭니다. 또한 옥시토신, 엔도르핀, 프로락틴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관계를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관계를 회복한 여성 환자분들은 예전처럼 불면증이 줄고 몸이 한결 가볍다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공통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입니다. 옥시토신은 친밀감을 높여주는 사랑의 호르몬으로 성관계 중이나 후에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으로 관계를 통해 뇌에서 활발히 분비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의 조합은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안정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며 이는 곧 정서적 만족과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면 여러 부수적인 변화들도 나타납니다. 남성은 체력이 되살아나고 근육이 유지되며 활력이 높아집니다. 여성은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감정 기복이 줄며 관계 중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결국 성생활은 단순히 부부의 친밀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호르몬 건강을 되돌려주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나이 들어 약해진 호르몬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다시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약이나 인위적인 치료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친밀함을 통해 몸이 스스로 젊음을 되찾는 것이죠. 이 점이야말로 성생활이 가진 가장 큰 의학적 가치이자 노년 부부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년 부부가 다시 잠자리를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바로 정신 건강과 행복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든 작든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해 가정을 꾸리고 나면 집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직장에서 물러나며 사회적 관계도 줄어듭니다. 이런 시기에 부부 사이마저 멀어지면 마음속 공허함은 훨씬 커지죠. 그런데 성생활을 다시 시작한 부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살맛이 난다고.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안정과 행복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성생활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뇌에서 천연 진통제처럼 작용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우울감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폭시키죠. 실제로 성관계가 꾸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은데 관계 후에는 신체와 뇌가 모두 안정되며 숙면을 돕는 프롤락틴이 분비돼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관계를 가진 날은 꼭 웃으며 잠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성생활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친밀한 신체 접촉은 뇌의 해마 부위를 자극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인의 인지 기능이 더 좋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뇌의 활성화 때문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얻은 행복감과 안정감이 뇌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관계 회복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남성은 발기력 회복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여성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성생활은 그런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한 이후로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시 돌보고 싶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웃을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을 때는 대화도 건조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심해지지만 성적 친밀감이 회복되면 작은 농담에도 같이 웃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웃음과 대화가 늘어나면 우울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부부 사이에는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성생활은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처방전입니다. 외로움과 불안을 잠재우고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며 심지어는 치매 예방까지 돕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삶을 즐겁게 하는 가장 건강한 비밀이라고요. 잠자리를 다시 회복한 부부에게 찾아오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관계 자체의 재탄생입니다. 오랫동안 성생활을 중단했던 부부들이 다시 친밀감을 되찾으면 단순히 성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고 부부관계 전반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흔히 노년의 부부는 친구처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애정 어린 부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회복하는 순간 그 갈증이 해소되면서 부부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부는 결혼 40주년을 맞아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서 대화조차 줄어들었고 각자 방을 따로 쓰며 사실상 동거인처럼 지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작은 노력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대화 시간을 늘리고 무엇보다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두 분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는 함께 요리를 하고 여행을 가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농담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잠자리를 다시 시작하니 부부가 아니라 연애를 다시 하는 기분이 든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잠자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소통을 되살리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오해와 거리감이 쉽게 쌓이지만 성적 친밀감이 회복되면
작은 다툼조차 빠르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다시 파트너가 아닌 연인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부부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정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이 웃고 대화가 많아지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행복해집니다. 즉, 부부의 성생활 회복은 가정 전체의 따뜻함을 불러오는 변화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잠자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다시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의 변화와 건강 문제로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통해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부부 관계에 새로운 신뢰를 불어넣습니다. 단순히 성적 만족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의 유대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우리 부부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손길, 가벼운 대화, 그리고 잠자리 회복을 위한 작은 시도 하나가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이 꾸준한 부부는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도 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의 부부에게 잠자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부부가 다시 친밀해지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부부이고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삶 후반부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결국 잠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습관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며 함께 걸어온 세월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부부의 삶을 새롭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노년 부부가 다시 잠자리를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신체적으로 활력을 되살리며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안정과 행복감을 주는 것까지 성생활은 부부의 삶 전반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단순히 관계를 한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 크고 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이 다시금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멀어진 만큼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어색함과 서툴미 따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서툰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작은 스킨십에서 시작해 솔직한 대화를 이어가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삶의 활기를 찾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끊고 살 때는 무기력하고 서로에게 무심했지만 다시 잠자리를 회복한 후에는 손을 잡고 병원에 함께 오고 눈빛을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은 우린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부부관계의 회복이고 잠자리의 회복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하며 더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성생활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부부 관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잠자리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부부의 삶과 마음,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